당대표가 발끈을 해요. 경향신문 여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영수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흘러들어갔다. 그렇죠. 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도 들어갔다. 네. 그래서 너 맞을래 이렇게 한 거죠. 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홍준표 당대표 얘기할 때는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홍준표 의원이 전해보면 남이 화 안 날 때 화내고 남이 화낼 때 화 안 내고 그러죠. 조금 괴팍스러운 측면은 있어도 당대표가 됐는데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이것은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 원래 그 양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좋고 그러면 아주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잘 화를 안 내요. 그리고 기자들하고 평상시 요런 식의 대화 그런 식으로 친하게 지내고 예. 말을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뱉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상대당 의원한테도요. 한 두세 살 아래면 바로 말 나요. 뭐 형하고 하자 그러면서 바로 말 놓고 아주 그 스킨십이 좋은 분인데 화를 내요. 그래서 도대체 우재창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불법 자금 24억 원이 여기서 이제 이영수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영수란 사람이 한나라당 전 청년위원장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당대회에 들어갔다. 그럼 전당대회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영수란 사람은 홍준표를 지난해에도 돕고 그리고 그 서울시장 경선 때도 홍준표 당대표를 도왔고 이번에도 도운 거로 뻔히 한데 그럼 이영수를 통해서 24억 원이 들어가면 당신이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경향신문 기자가 물은 거죠. 네.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이 궁금증이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화를 냈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했어요. 양당이. 그리고 네. 국정조사 저축은행 국정조사 처리반장이 누구냐면은 정두원 의원이에요. 정두원 의원. 근데 정두원 의원이 정두원 국정조사 특위장이에요. 네. 근데 정두원 의원이 이상하게 이 국정조사를 못하게 막 느닷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이 항의하고 국정조사가 지금 한 발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하자고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 네. 이거는 국정조사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 네. 라는 느낌이 이제 누구나 다 들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윤만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탐사 전문 기자. 그럼요. 아시는군. 윤만석, MB 카카의 의원 시절에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근데 IBK 캐피탈의 낙하산 감사로 가요. 네. IBK 캐피탈의 낙하산 감사로 가서. IBK는 기업은행. 예, 기업은행 하나의 캐피탈이죠. 거기에 가서 지금 삼화저축은행으로 도피 중인 브로커 이철수로부터 1억을 받은 것 때문에 최근에 광주지검에 구속이 됩니다. 네. 윤만석이라는 사람이 각하의 보좌관 출신인데. 각하의 보좌관 출신이 구속이 돼요. 야,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구속이 됐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다. 네. 그래 봤더니 이제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 이코티라고 삼화저축은행을 장난질 치는데 제일 정점에 있는 기업 사냥 전문회사 나무 이코티라고. 네. 그게 이제 2년 전에 설립되고 좀 있다가 각하의 처조카 전종화. 누구신지 아나요? 전종화 씨도? 처조카 사위죠. 처조카 사위죠. 예리해. 함정을 파는데 바로 안 걸리시네. 네. 처조카 사위고. 함정을 파셨구나. 어머, 얄팍해. 아니요, 지금 심도 있어요. 근데 처조카 사위인데, 예. 이제 터지는 거예요. 예. 처조카 사위인데 누구의 사위냐면, 이상은. 다스! 다스와 연결됩니다, 이거. 각하의 하여 같은 이제 뻘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족에 넘치는. 그렇죠. 자기 아들, 네. 그 다음에 친조카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처조카의 사위. 그러니까 자기 형의 딸의 사위는 별로 못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감동적인데요. 감동.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그 끝을 알 수 없는 가족 사랑. 전종환 씨가 누구냐면 다스 이상은 딸의 사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딸의 남편이니까 사위인 거예요. 이상은의. 네. 네. 근데 이상은 씨는 다스의 명목상 소유주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맨날 모든 국민들 우린 절대 아니라 그러지만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는 각하다. 네.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있죠. 주장하길래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방송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민들의 주장이 맞다면 이상은 각하의 형인 이상은 별로 돈이 없는 거예요. 다스가 뭐 일각에서는 몇 천억 자산 네. 혹은 일각에서는 조 단위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을 가진 분이 저기 이상은 형님하고 예. 그 최대 지주가 김재정 씨였지 않습니까? 지금 예. 김재정 씨 와이프한테 넘어갔지만 김재정 씨도 돈이 없어서 그 여러 군데에서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사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몇백만 원 돈을 못 빌리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랬었어요. 에리카 김재정 씨가. 김 씨의 그러니까 다스의 소유주인데 네. 실소유자 양쪽 다 이상은 다스의 소유주 이전에 네. 명목상 소유주 이전에 도곡동 땅 그렇죠. 그러니까 수백억짜리 땅 소유주인데 신용불량자였었어요 그때. 지금 저기 다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조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럼 예. 객관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도 그런데 그랬었습니다. 에리카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재정 씨는 어떻게 허름해서 집사나 네.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김재정 씨는 처남 네. 다스의 돌아가신. 돌아가신 다스의 절반 소유주라고 주장되고 있었던. 네. 저 허름한 오빠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뭐 처남이야. 그런데 처남이 왜 이렇게 허름해? 집사 같아. 뭐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대충 해서 넘어갔다는 그 에리카 김 누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이코티라고 하는 이 나무 이코티 기억해둬야 됩니다. 간단해요. 나무. 이제 검소한 네. 분이셨구나. 아, 네. 나무 이코티가 설립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2년 전에 이상은 씨의 사위. 네. 그러니까 각하의 처조카 사위. 네. 전종환 이상은 씨는 각하의 형님입니다. 형님이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그 위해서. 전종환 씨를 영입을 하고 이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전종환 씨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있다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망합니다. 무슨 디젤 어쩌고저쩌고 사업을 하는데 망하는데 망한 사람을 이 나무 이코티에서 영입을 해요. 네. 근데 영입을 하자마자 8일 만에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명함 파기도 전에 8일 만에 이름도 이제 이거 엄청 시모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시모텍. 예. 시모텍 큰 회사잖아요. 시모텍은 코스닥 업체죠. 나무 이코티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예요. 네. 그런데 시모텍을 얼마를 주고 인수하냐면 300억을 주고 인수를 해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처조카 사이 전종화가 들어오자마자 8일 만에 시모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300억에 인수를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5천만 원짜리가 300억을 어떻게 이 충당을 했을까 봤더니 사채 시장에서 50억을 빌려서 50억을 받고 그리고 10%가 넘는 지분을 인수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시모텍에 있는 돈으로 마지막에 250억을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사채 시장에서 50억 땡기고 나중에 결국 시모텍 돈으로 다시 시모텍의 지분을 사는 이런 아주 희한한. 재테크의 달인. 이제 나오는 게 우리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재테크의 달인. 그래서 시모텍을 인수하는데 이 시모텍이라는 회사가 15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150억을 조달해서 말도 어려워요. 무슨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거를 발행을 하는,데 BW. 네, BW죠. 네. 신주 인수권 그러니까 이제 사채를 빌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150억을 발행을 하는데 IBK 캐피탈에서 50억을 사줍니다. 그 IB 캐피탈은 아까 얘기했던 누구였었죠? 윤만석이요? 윤만석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낙하산으로 간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과 각하의 처조카 사위와 그렇죠. 초조카 사이와 예. 이렇게 엮여가지고 지금 거대한 회사 하나 먹고 그렇죠.
그리고 대출 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모텍을 인수를 한 다음에 네. 인수하니까 이제 나무 이코티가 곧 시모텍이 되는 거예요. 옛날 수법과 똑같습니다. LK가 곧 BBK고 BBK가 곧 LK인 거예요. 옛날과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각하의 이런 그 금융 재테크 기법을 처조카 사회가 그대로 쫓아갑니다. 훌륭한데요. 예, 그래서 나무 이코티 자, 중간 정리하면 이게 이제 새로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렵습니다. 나무 이코티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코스닥에서 잘 나가고 있는 시모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300억을 주고 인수하는데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듭니다. 네. 그리고 나무 이코티의 대표이사는 각하의 처조카사인 전종화. 네. 그리고 시모텍을 인수하자마자 시모텍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150억을 사채를 빌리는데 그 150억 사채를 빌리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게 IBK 윤만석 보좌관이 감사로 있는. 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거기 IBK 그 사람 캐피탈 사람을 불러갖고 시모텍에서 발행한 BW 50억을 사들여라. 네. 이걸 사들여라 그래갖고 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데 이게 수법이 정말 그 기가 막힌 게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전종화 대표는 나무 이코티를 그만둡니다. 각하도 BBK가 주가 조작 횡령 사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만둬요. 네. 그럼 나는 관계없다. 김경준이 혼자 한 거다. 여기서도 나무 이코티에서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누가 뒤집어 썼습니까, 지금? 뒤집어 쓴 사람 자살했죠, 작년에. 네. 시모틱의 예. 전 대표는 그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모텍.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 추적하다 보니까 뭐 복잡한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무 이코티가 시모텍 인수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회사를 인수하는데 제이콤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요. 네. 제이콤이라.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된 두 개 회사를 인수합니다. 5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짜리. 자기 돈 하나도 쓰지 자기 돈 않고. 하나도 쓰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들어간 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각하의 보좌관 출신이 가 있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가 50억을 도와주고. 그쪽에 사라고 하고 네. 제이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나옵니다. 제이콤이라는 회사가 그 제이콤이라는 회사가 회사를 235억을 줘 또 사요. 나무 이코티가. 그 나무 이코티가 5천만 원짜리 자본금 있는 회사가 시모텍을 사고 또 제이콤이라는 회사를 삽니다. 그 제이콤은 도대체 뭐냐? 바로 이 제이콤이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군요. 예, 그리고 이 매입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제이콤이 매입하기 바로 직전에 나무 이코티의 대표이사도 그만두고 또 시모텍 대표로 갑니다. 전종화. 네. 처조카 사이가. 그리고 요 사건이 또 터지기 바로 직전에 또 시모텍을 그만둬요. 그러니까 대형 사건이 근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 시모텍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IB 캐피탈에서 50억을 사들여요. 근데 그만뒀는데 그럼 영향력도 없는데 도대체 그 윤만석이라고 하는 보좌관은 왜 자기 대통령 처조카 사이가 이제 없는데 왜 그 회사에 이 BW 50억을 또 사줬냐? 봤더니 그만두고 딱 20일 뒤에 사줘요. 4월 7일 날 그만뒀는데 4월 28일 날 사줍니다. 그러니까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요? 네, 저축은행을 하나 매입하려고 했던 건데. 제이콤이 네. 삼화저축은행을 매입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갖고 이제 실패를 하냐면 이 윤만석이 IB 캐피탈 직원을 불러서 제이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삼화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주가를 계상을 해서 네. 200억을 융자를 해줘라.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사지도 않았는데 살 예. 돈을 줘라. 그러니까 저기 멀리 땅이 있었는데 저 땅 살 테니까 융자해 주시고 그럼 은행 가서 그 얘기하면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가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 땅을 가지고 온 다음에 담보를 제출해 돈을 제출해 주죠. 그렇죠. 보통은. 아니 그 가계 이제 뭐 가계약을 치고 네. 계약금 10% 치고 이제 돈을 땡기는 게 있죠. 그런 게 무슨 뭡니까 그 BF라고 비즈니스 파이낸싱 한다고 이제 그런 용어가 있는데 저 삼화저축을 내가 살 터이니 200억을 융자를 해줘라. IB 캐피탈. 네. 그리고 윤만석 전 각하의 보좌관이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 이거 융자 잘못했다가 냄새가 난 거죠. 아직 사지도 않은 삼화저축을 담보로 해서 200억을 대출하자고 하니 나 그거 대출 못 해주겠어. 당연하죠. 그래서 불발로 끝나요. 그러면서 삼화저축 인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짜리로 시작해서 그렇죠. 삼화저축은행을 매입하려고 했네요. 예, 삼화저축은행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윤만석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껴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 각하의 처조카 사위인 이상은의 사위인 전종화 씨가 껴 있는 거죠. 조카 사위. 예, 조카 사위. 그 사건이 그렇게 연결된 거군요. 네네. 전종화 씨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추진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대통령 적하 사위라는 뭐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코스닥이나 다른데 업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 시무텍 전 사장은 자살까지 이르게 했으니까요. 회사를 다 망가뜨리고.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수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네. 있어요. 지금 그 삼화저축은행 사건이 그 금융조사부에 이렇게 배당이 돼 있는데요. 신삼길이라는 삼화저축은행 그 행장이 그 종로에서 금 파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금땡이를 파는데 또 디테일 나오기 시작했네. 금괴를 금매라는 게 우리가 돌반지에도 쓰지만 공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공업용으로 쓸 때는 부가가치세를 11%인지 13%인지 그걸 환급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치품이 아니니까 산업용으로 쓰니까 조금 깎아줍니다. 근데 그거를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 돌반지를 팔면서 돈을 벌었는데 신삼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거의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때 밝혀진 것만 해도 뭐 3천억, 4천억 원대였습니다. 원래 금이라는 게 단가가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그 수사를 했는데 모든 그 금괴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은 그 금장사들은 모두 구속이 됐는데 신삼길만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이 벌금 150억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게 구속사유여가지고 그 구속영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도피 중이었어요. 모든 일이 도피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신삼길이라는 사람은 잘 있어요. 있고 도피 중에서 현재는 구속 중이죠. 현재는 구속됐습니다. 현재는 예. 구속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근데 도피 중인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했던 게 정진석 전 정무수석이요.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회이사로 쓰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양아들이라는 곽승준 씨 이름 계속 나왔었죠. 곽승준. 그리고 예. 이웅열 회장, 코호롱 회장하고 계속 만나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 구속되기 몇 시간 전에 밥을 먹은 사람이 박지만 씨였어요. 박지만 씨하고 임백천 씨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58년 개띠 모임에 거기. 네. 예. 그래서 자기네들은 고등학교 동창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명 수배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삼화저축은행을 도망 다니면서 삼화저축은행을 대통령 조카 사이한테 넘기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삼화저축은행에서 골프단을 만들어 가지고 골프 선수들하고 정치인들하고 같이 골프 치고 여자 골프 선수들 데려다가 술 먹고 이런 거는 부차적이고 신삼길이 대통령 조카 사이한테 이 저축은행을 뭐 얻어 잡수십시오 이렇게 상납이 아니라 그냥 진상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다 했는데 이 수배범이 노력을 하는데 검찰에선 자꾸 팔짱 끼고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 사건이 지금 부산저축은행, 전일저축은행 그다음에 삼화저축은행 사건이 있는데 삼화저축은행이 서울에 있었고요. 규모도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거고 정권 실세들하고도 가장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정 의원님께서 하나를 짚었는데 한 대목만 보더라도 지금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에서 지금 계속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을 하나 저축은행 하나 장만하시려고 했구나.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아주 깊은 꼼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BBK 때 한번 겪었던. 그렇죠. 그것의 저축은행판인데. 그러니까 BBK 흐름과 똑같은 게 BBK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봉주와 주진우가 금방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데 이걸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나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테면 나무이코티가 시모텍을 인수하는데도 직접 인수하지 않고 제3의 회사를 또 통해서 또 인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콤이라 그랬죠? 이름. 제이콤입니다. 제이콤 회사도 인수하는데 또 제3의 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해요. 네. 그렇게
쓰리 쿠션 기법으로 계속 인수를 하는데 그게 BBK 때하고 너무나 똑같고 전종화 초조카 사이가 네. 그만두고 나면 대형 기업을 인수하거나 대형 이 회사 돈을 다시 부풀린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터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박지만 씨 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제 그 원형으로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데 그럼 나무 이코티가 자본금 5천만 원인데 나무 이코티는 누가 있었냐. 네. 전종환을 세울 때부터 그 나무 이코티 뒤에는 브로커 이철수 씨가 있었던 거예요. 신삼길 회장의 실질적인 모든 역할을 하고 다니는 브로커 이철수 씨가 명동 사채 돈을 딱 갖고 나무 이코티를 5천만 원짜리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이코티가 움직일 때마다 돈을 싸주는 사람이 이철수고 그 뒤에는 또 신삼길이라고 하는 명회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전종화 씨가 갖고서 행사했을 것으로 민주당에서는 추정하고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이야기를 예. 과연 이 오디오로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듣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오디오로 들으면 제 목소리와 이 설명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농담이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신삼길 사마저축 명예회장이 결국은 이리저리 쿠션 때려놓고 자기 회사를 다시 크게 먹어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 브로커 세우고 전종화 씨 세우고 그러다 이제 그게 다 불발로 끝이면서 시모텍 부도났죠. 제이콤 부도났죠. 그다음 김명수라고 하는 제이콤 그 시모텍 사장이 작년 3월 26일 날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하기 하루 전날 3월 25일 날 전종화 씨하고 문자를 주고받아요. 네. 회사도 다 망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종화 씨가 문자를 보내면서 지금이라도 이 모 씨를 고발하고 자수해라. 그것이 너가 살 길이다. 그리고 대답을 넵 이러고 대답을 합니다. 네.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 전당대회 때 거대한 벽에 부딪혔군요. 그렇죠. 이번에 보세요. 전당대회 때 친이 비주류라고 하는 홍준표. 네. 친이 비주류라고 하는 홍준표가 출마했는데 친박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랬죠. 친박이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유승민 찍을 때 두 번째가 홍준표한테 갔죠. 예, 친박이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이영수 돈 24억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설만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근데 이영수 그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은 사마저축 신삼길과 무척 가깝습니다. 신삼길은 박지만 씨하고 586 개티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금전적으로 엮이고 그런 것이 친박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앞에까지는 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번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저렇게 목을 맬까. 네. 권재진, 이제 우리 정치인의 아주 그 발달된 후각은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왜 저렇게 목을 맬까? 이게 바로 삼화저축은행, 아까 이제 주진우 기자가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삼화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자료는 이미 다 확보하고 있어요. BBK 자료 확보하고 BBK 수사 진척시키지 않는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황우려 원내대표 친이가 아니죠. 홍준표 친이 아니죠.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원내와 전체 당에 대한 통제권,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놓친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당이 예. 혹은 보다 정확하게는 친박 쪽이 예. 어떤 시점에 예. 청와대를 칠 것이다. 혹은 청와대에 아킬레스건을 쥐고 청와대와 딜이 들어올 것이다. 예. 그러므로 자신을 방어하자면 법무와 검찰을 쥐고 있어야 된다. 법무와 검찰을 쥐고 있고 여기에서 그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친박계도 저축은행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 거죠. 서로 걸렸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친박 쪽에서는 청와대 아킬레스건 친박이라기보다는 박진마, 박근혜 쪽에서는 그쪽에서는 청와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다 놓쳤죠. 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냐면 최근에 홍준표 당대표가
박희태 의장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한미 FTA 처리해줘라. 그리고 북한 인권법 처리해줘라. 그 다음에 의료 민영화법 처리해줘라. 이걸 다 직권 상정을 해달라고 결심을 요구합니다. 네. 결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의료 민영화법은 한나라당에서조차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홍준표 원내대표는 왜 직권 상정을 요구할까? 네.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의료 민영화는 홍준표 대표. 예, 홍준표 대표는 왜 민영화를 직권 상정해달라고 박희태 의장에게 요구를 했을까? 그리고 최근에 한나라당 기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기사와 행간을 보면 청와대를 향해서 비판의 칼날을 딱 죽이고 다 납작 엎드립니다. 뭐 거기까지 이해 갔어요. 당청 간에 네네. 당청 간에 요 바로 전당대회 7월 4일 전당대회 직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홍준표 당대표가 되고 유승민 되면서 대단히 그 청와대와 각을 세울 것처럼 했지만 청와대 만찬 가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남경필 혼자 얘기했죠. 요즘 남경필 유승민만 그 독야총총 둘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나라당의 전체 분위기가 전과는 달리 무척 수긍적이고 수용하는 쪽으로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더라. 그것에 칼날이 양날의 검이 권재진이 쥐고 있고 그 권재진이 쥐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푹푹 썩어가고 있는 그 비리의 모든 정보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 권력형 비리 그 대통령 친인척 게이트 이런 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삼화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 여기 등등에는 전체 정치인이 대체로 다 걸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발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재진을 그렇게 목을 맬 때는 여기에는 청와대가 권재진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 검찰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 이런 것을 쥐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